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6일 이제 밤 9시 50분입니다. 드디어 오늘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선거운동이 오늘 12시로 끝납니다. 그리고 내일은 심판의 날입니다. 4월 7일 예상은 오세훈 그리고 박형준 두 국민의힘 당 후보가 큰 차이로 이길 것으로 보입니다. 두 자리 숫자 차이로 이긴다. 즉 10%포인트 이상의 차이로 이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20%포인트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어디에 갔다 왔느냐 하면은 오세훈 후보의 마지막 유세가 어디서 열렸느냐? 바로 신촌에서 열렸습니다. 신촌 현대백화점 옆에 있는 유플렉스 앞에 있는 자그마한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신촌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다는 것이 상징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신촌에서 젊은 사람들이 박수를 받아가면서 오세훈 후보가 선거운동을 마감했다. 오늘 저는 한 두세 시간 정도 거기 서서 사진도 찍고 여러 그 청중들의 반응도 관찰을 하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오세훈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그 찬조 연설을 한 분들은 감격스럽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가장 감격스러우냐? 불과 1년 사이에 국민들이 이렇게 각성하게 되었다. 특히 젊은 층 2030 세대의 열렬한 지지를 받을 줄 꿈엔들 생각했겠느냐. 오히려 두렵다는 이야기를 오세훈 후보가 했습니다. 두렵다. 젊은이들이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두려움이 앞선다. 그래서 잘해 보이겠다 하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년 사이에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작년 4월 15일 완전히 당시 미래통합당이 그냥 참패하고 이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을 얻으면서부터 지난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민심이 바뀌고 말았느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걸 딱 요약하는 말이 내로남불 위선 정권 아니겠습니까? 내로남불 위선 정권. 드디어 중앙선관위까지 내로남불 위선 정당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민주당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공인까지 해준 바로 그 위선, 독선, 무능, 오만함, 허영심 이런 게 국민들을 화를 나게 만들어 가지고 극적인 민심의 변화가 일어나서 내일 아마 문재인 정권이 간담이 서늘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세를 몰아서 내년 대선에 이길 가능성이 굳어졌다, 확실해졌다라는 자신감까지 생깁니다. 2022년 3월 9일은 정권 교체의 날이 될 것이다 하는 자신감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오늘 이 집회 현장에서 제가 느낀 점입니다. 오늘 집회는 그렇게 대군중이 모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젊은 20대, 30대가 많았어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20대, 30대와 노년층이 많았습니다. 30대까지는 보이는데 40대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역시 지금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이 반문재인으로 돈, 중도와 보수가 손을 잡은 바로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연설한 사람들이 모두 김종인, 오세훈, 안철수, 윤희숙, 김은혜, 나경원 이런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일은 역사를 새로 만드는 날이다. 내일 역사가 바뀐다. 내일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또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겸허해지겠다. 내일 이기더라도 우리가 겸손해지겠다 하는 다짐을 하면서 이번에 이런 기적적인 대변화를 불러온 것은 역시 단일화 드라마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연설할 때 박수가 매우 많이 나왔습니다. 오세훈 다음으로 안철수 씨가 박수를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 또한 아주 특이한 점이죠. 경선 드라마의 이 성공이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여기서 안철수라는 스타가 등장한 거죠. 오세훈이라는 스타도 등장하고 오세훈 후보는 2011년 서울시장을 사퇴한 다음에 한 10년 동안 참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분도 뭘 되는 게 없었습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에서도 황교안 씨에게 패배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두 번이나 패배를 하고 해서 뭘 되는 게 없었는데 드디어 이번에 기회를 잡았습니다. 기회를 잡았어요. 이 기회는 본인의 행운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상황 변화 속에서 오세훈 씨가 10년 동안 매우 성숙된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우 겸손해졌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제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 오세훈 씨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그 당에서 국민의힘 그 전신은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여기서 오래 당묘 역할을 했던 분들도 몇 분 있었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10년 전에 오세훈은 상당히 오만했는데 지금 저렇게 겸손해졌다. 대통령감으로 변했구나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 인간이라는 것은 한번 좌절해보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윤희숙, 김은혜, 나경원 이 세 여성분의 연설이 아주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아, 이제 여성 파워가 한국 정치판을 이제는 흔들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 서초구 출신의 윤희숙 의원은 이 글도 잘 쓰지만은 연설도 잘 합니다. 이 어떤 시각을 깔고 철학적인 이 개념을 깔고 하는 연설이므로 연설이 좀 고급스럽게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나와서 또 찬조 연설을 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국민의힘 후보 찬조 연설을 하는 시대가 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나경원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선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된다. 그러려면 깨끗하게 져야 되는데 너무나 지저분한 선거를 하고 있다라고 냉소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박영선 후보는 선거운동을 박영선 후보처럼 했습니다. 민주당 후보처럼 했습니다. 박원순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의 의미를 몰랐던 거죠. 이 선거의 의미라는 건 뭡니까? 박원순의 성추행에서 비롯된 선거인데 그렇다면 깨끗하게 사과하고 지더라도 겸허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여야 할 텐데 역대 서울시장 선거 중에서 가장 지저분한 흑색 선전, 조롱거리 선전, 결국은 내곡동에서 시작되고 생태탕으로 끝이 난 또는 생떼탕으로 끝이 난 그런 선거를 해놓고 표를 달라고 하면 이게 먹히겠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졌느냐가 문제죠. 어떻게 졌느냐. 이번 문재인 정권은 이낙연 민주당 당시 대표는 당헌을 개정해가지고 무리하게 공천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감으로써 죽을 꾀를 내고 말았습니다. 후보를 내지 않았으면 이번 선거는 그냥 싱거운 선거로 끝났을 텐데 후보를 내놓고 또 이기기 위해서 악착같이 흑색 선전하다가 완전히 되말리고 말았습니다. 이거 오래오래 국민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김종인 씨는 4월 8일 그만둔다고 합니다. 오늘 후기
당대표로 거론되고 있는 정진석 5선 의원도 나와가지고 아주 강력한 연설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국민의 힘 그리고 국민의당 이 야권 정치인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일종의 에너자이즈가 됐습니다. 이 에너지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경원, 안철수, 윤희숙, 오세훈, 정진석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역시 시대 정신과 딱 들어맞는 선거운동을 하면은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큰 인물이 되는 겁니다. 좋은 무대를 만난 가수라든지 좋은 무대를 만난 스타 영화배우가 유명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가 지금 작용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대한민국의 역사는 정말 드라마틱하구나. 우리 국민들을 개돼지처럼 우습게 보고 모이 던져주듯이 지원금이나 나눠주고 평화, 무슨 교류, 민족 이런 걸로 속이면 되겠구나.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을 했던 문재인 정권이 그 국민들이 더구나 2030 세대가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면서 내일 투표장에 나가서 심판을 하게 될 텐데 그 충격은 아마도 문재인 정권이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내상을 남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사전투표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사전투표 안 하신 분들은 내일 꼭 투표장에 나가서 이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참여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속으면은 개돼지, 안 속으면 주권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